일본 맥도날드와 우체국에서도 드디어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어. 수십 년 전 이야기가 아닌 불과 작년, 재작년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아날로그에 집착하는 대표적인 나라죠.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나라입니다. 일본 사회는 전반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일본의 결제 시스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불편하게 했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현금을 쓰는 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현금만 고집하는 것은 편리한 결제로 발전하는 세계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편의점과 아주 큰 할인점, 백화점 정도에서나 카드를 받지 그 외의 곳은 카드가 아닌 현금을 내야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나마 올림픽 때문에 카드 결제 시스템을 조금 더 보급시킨 게 다행입니다. 세계의 흐름에서 뒤처진다고 해도 현금만을 고집할 만큼 변화를 싫어하고 현상 유지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의 습성, 그 결과 잘 나가던 과거에 비해 오늘날에는 일본 전자제품이나 휴대전화 브랜드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됐고 일본의 대중문화도 서서히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인들도 예외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패션과 스타일링입니다. 그것도 우리 한국의 영향을 받아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한류는 여전히 엄청난 파워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류를 소비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예전의 한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단적인 예로 일본 넷플릭스 순위에서 한국 드라마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날이 허다합니다. 드라마에 나온 화장품과 음식이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K-팝 가수들 또한 앨범 판매 수익과 콘서트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죠. 이처럼 일본에는 일명 4차 한류 붐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류 스타들의 스타일이 일본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길거리를 나가보면 여기가 한국인가 일본인가 싶을 정도로 한국식 스타일링을 그대로 따라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헤어스타일부터 발끝까지 한국 스타일링으로 도배한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의 도시인 하라주쿠에는 한국의 화장품과 패션을 파는 상점이 따로 입점해 있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 대부분의 패션이 한국인의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따라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만의 특별한 패션 문화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휴대폰 케이스도 패션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귀엽고 예쁜 휴대폰 케이스가 인기가 많죠. 단순히 휴대폰을 보호하는 용도가 아닌 전체적인 패션을 완성하는 패션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일본 또한 이런 한국의 문화를 따라 예쁘고 귀여운 케이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거리를 걷다 보면 우리나라 브랜드의 캐릭터가 그려진 케이스도 종종 눈에 띄는데요. 의상부터 액세서리까지 한국을 따라 꾸미는 일본인들을 보며 새삼 한류의 위험을 느낍니다. 특히 일본의 화류계는 한국의 스타일링을 빠르게 받아들여 전통적인, 다르게 말하면 촌스러웠던 기존의 스타일링을 버리고 한국의 느낌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호스트 문화가 대중들 사이에 공개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화류계 문화가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유행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스타일은 더욱 놀랍습니다. 일본 호스트의 사진이 우리나라 커뮤니티에도 몇 번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연 30억씩 벌어들이며 매출 1위를 찍었다는 한 호스트의 사진을 보면 약 50년 전에 연재된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만화가 떠오릅니다. 노랗게 물들인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호스트의 스타일링에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오죽하면 그냥 한국에 와서 스타일링 바꾸고 가라, 안타까워서 그런다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소 10수년 전에 유행했던 스타일을 고집하는 호스트도 놀랍지만 이런 스타일이 일본인들에게 먹혀들어서 엄청난 수입을 거두고 대성공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일본 호스트들의 사진까지 본 한국인들은 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삐죽삐죽 솟은 번개 맞은 듯한 헤어스타일은 우리나라에서 90년대에나 유행했던 머리죠. 10수년도 전에 유행이 지난 샤기컷 등의 헤어스타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일본인들의 미적 감각 기준이 궁금하다는 네티즌들도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촌스럽다고 느끼는 우리가 이상한 걸까? 이게 예쁘다고 느끼는 일본인들이 이상한 걸까? 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일본의 호스트들이 최근에는 인기 많은 K-팝 아이돌의 스타일링을 그대로 따라하며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 모습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옷이나 전체적인 스타일도 그렇지만 특히 헤어스타일을 우리나라 아이돌이 많이 하는 머리로 따라하면서 기존의 촌스러움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보이는데요. 한류의 영향으로 완전히 바뀐 일본 호스트들의 사진을 본 한국 네티즌들은 원래 스타일이 촌스러웠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건가? 예전 스타일링은 그렇게 하고서도 영업을 했다는 게 신기하다. 그래, 제발 K돌 좀 배워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일본의 화류계까지 점령해버린 한국의 패션. 이런 일본인들의 한국 사랑은 한국 직구로 이어졌고,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일본인들의 한국 제품 직구 규모가 전년 대비 1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얼어붙은 와중에 한국 직구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니 일본 내에서의 한류 열풍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류 붐에 힘입어 국내 패션 플랫폼들도 일본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는데요. 업계에서는 이제부터가 한국 패션 세계화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건 일본 청년들의 한국 패션 사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인들의 한국 따라하기는 한류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성향이 필수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 패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4차 한류 열풍이 일어나면서 현지 2030 세대 사이에서는 한국의 패션, 뷰티를 따라하면 힙하다는 이미지로 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패션은 일본보다 세련되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죠. 스타일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한국 패션이 변화를 싫어하는 일본인들도 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힙한 스타일은 세계 어디에서나 유행하고 있는데요. 일본 내에서는 한국 문화가 힙한 감성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싫어하고 배척하지만 실상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류에 중독된 수준이라는 것이 재미있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입덕 부정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본 내에서의 4차 한류 열풍은 한동안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본 청년들의 한국 패션 따라하기 또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원수 같은 나라도 변하게 만드는 한류의 영향력, 한국 문화의 힘. 앞으로도 우리나라 콘텐츠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